새벽 3시 17분. 김순자 할머니는 평생 이런 무서운 밤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쿵, 쿵, 쿵. 잠들어 있던 순자 할머니의 귀에 다급한 두드림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죠. 하지만 점점 더 세진 소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나오세요. 위험해요. 목소리의 주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도윤이었어요. 27살 청년으로 편의점에서 밤늦게 알바를 하고 들어오는 성실한 아이였죠. 평소 안녕하세요 인사도 빼먹지 않고 무거운 짐이라도 있으면 대신 들어주던 그런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급히 겉옷을 걸치며 문을 열었어요. 도윤이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거든요. 평소 차분하던 그 아이가 이렇게 다급해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나오셔야 해요. 도윤이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청년이 자신을 해칠 리는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무슨 일이니, 도윤아?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먼저 나오시고 말씀드릴게요. 순자 할머니는 평생의 직감을 믿기로 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사람을 보는 눈만큼은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순간 도윤이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슬리퍼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순자 할머니는 도윤이를 따라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몰랐어요. 진짜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도윤이는 순자 할머니의 손을 꽉 잡고 뒷문 쪽으로 급히 이끌었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차갑게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설명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도윤아, 대체 무슨... 그 순간이었어요. 펑. 뒤에서 무시무시한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자신이 방금 전까지 있던 2층 집 창문에서 붉은 불빛이 번쩍이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만약 도윤이가 깨우지 않았다면 지금 자신은 그 안에서...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도윤이가 할머니를 부축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방금 보셨죠? 가스관이 누군가에 의해 일부러 열려 있었어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는데 분명히 누군가 할머니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숨이 막혔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누가 나를 왜... 저도 며칠 전부터 수상한 낌새를 눈치챘어요. 할머니 댁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특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약 자신이 조금만 늦었다면 이 착하신 할머니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도 하기 싫었거든요.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할머니. 제가 편의점에서 일 마치고 들어오는데 할머니 집 가스 냄새가 이상하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순자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무서움보다는 궁금증이 더 컸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남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애써 살아왔는데 도대체 누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혹시 할머니가 최근에 누군가와 다툼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돈 문제로 갈등이? 아니야, 도윤아. 나는 평생 그런 일 없이 살았어. 이웃들과도 다 좋게 지내고. 그때 도윤이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혹시 가족분들과는 어떠세요? 그 말에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가족이라면 아들 재훈이와 며느리 미경이 뿐인데 설마 그들이...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아무리 요즘 사이가 좀 서먹해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검은 SUV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나타났어요. 헤드라이트도 켜지 않은 채 마치 유령처럼 다가오는 모습이 섬뜩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도윤이 뒤로 몸을 숨겼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는 순간 순자 할머니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이? 미경이? 아들 재훈이와 며느리 미경이었어요. 평소와 다른 어두운 표정으로 할머니가 살던 집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몰래? 미경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직이요. 네. 아직 불이 다 꺼지지 않았어요. 소방서에서 올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순자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차갑고 계산적이었거든요. 마치 장사하는 사람이 거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가 할머니의 어깨를 살짝 누르며 더 깊이 숨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도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미경 아주머니 행동이 수상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뭐라고?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미경 아주머니가 카페에서 모르는 남자와 만나는 걸 봤거든요. 그때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은 대화가. 도윤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보험금은 언제쯤 나와요? 사고가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할머니가 혼자 사시니까 더 쉬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설마 정말 설마. 그리고 어젯밤에도 재훈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미경 아주머니한테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우리 어떻게 살아. 엄마 집이라도 처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 이때 재훈이가 미경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여보, 이제 됐지? 불도 꺼져가고. 내일 아침에 연락받고 울면서 달려오면 되잖아.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보험회사에서 조사 나와도 완전 사고로 보일 거야. 가스 누출 사고는 고령자 가정에서 흔한 일이니까. 순자 할머니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10달 뱃속에 품고 40년 넘게 키운 아들이, 그리고 20년 동안 딸처럼 여겨온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니. 보험금이 얼마나 나온다고 했지? 재훈이가 물었어요. 생명보험 2억, 화재보험 5천만 원. 그리고 이 집 시세가 3억이니까. 부채 다 갚고도 남아. 휴, 그럼 이제 좀 살겠네. 사업 망하고 카드빚까지. 진짜 막막했는데. 두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들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마치 날씨 얘기하듯 태연하게 말입니다. 도윤이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가 지금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희가 다 녹음하고 있어요. 이제 경찰이 와서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았고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 정의를 찾아야 했어요. 이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하자 재훈과 미경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아니, 벌써 경찰차가 오면 어떡해. 아들이 당황하며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이미 치밀한 계획을 세워두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경찰 아저씨. 살려주세요. 저희 어머니 집이에요. 혼자 사시는데. 빨리 구해주세요. 빨리요. 아들이 급히 달려가며 연기를 시작했어요. 며느리도 옆에서 울면서 한마디 거들더군요. 집에 불이 났다고 연락받고 급히 왔는데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아들, 며느리 둘 다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정말 가증스럽고 내가 낳은 자식 맞는지, 내가 알던 우리 아들 맞는지, 제 눈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렇게 연기를 하면서 자신을 걱정하는 척 할 수 있다니. 이때 도윤이가 먼저 경찰관에게 다가갔어요. 경찰관님, 이 방화는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누구시죠? 뭔가요? 방금 저 두 분이 나눈 대화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수상한 행동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재훈과 미경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어요. 자신들의 대화가 녹음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뭔 소리야? 너 누구야? 누군데 우리가 뭘? 재훈이 버럭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관이 도윤이의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그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보험금은 언제쯤 나와요? 사고가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생명보험 2억, 화재보험 5천만 원. 녹음이 재생될수록 재훈과 미경의 얼굴은 점점 더 일그러졌어요. 이건 편집된 거야. 조작된 거라고. 미경이 소리쳤지만 경찰관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때 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재훈아. 아들이 어머니를 보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들키고 싶지 않았던 가장 추악한 모습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엄마. 무사하셨네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야. 20년 동안 네 부인을 친딸처럼 여기고 잘해줬다. 명절에 오면 내가 오히려 용돈 봉투 챙겨주고 아플 때마다 죽 끓여서 갖다 주고 그랬는데. 그런데 너희가 나를?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슬픔보다는 분노에 가까웠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은 처음이었거든요. 도윤이가 경찰관에게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어요. 경찰관님, 저기 저 미경 아줌마 가방을 확인해 보세요. 며칠 전 카페에서 만난 남자에게 받은 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미경이는 강하고 거세게 가방을 뒤로 감추려고 애썼습니다. 경찰이 미경의 가방을 수색하자 정말로 보험 관련 서류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사고사 처리 방법이라고 적힌 메모까지 발견됐습니다. 이건 뭡니까? 경찰관이 물었어요. 미경은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도윤이가 또 다른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제 재훈 아저씨가 미경 아줌마한테 소리치는 것도 녹음돼 있습니다. 엄마 집이라도 처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빚더미에 깔려 죽겠는데. 재훈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재훈아, 어려우면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내가 언제 도와달라는 말을 거절했니? 이 집도 엄마 보험도 다 너희 줄 생각이었어. 굳이 이렇게까지. 순자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까지 아껴서. 애들이 이렇게 됐을까?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 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차라리 평소에 해달라는 거 다 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 자책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죽이려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훈이 울음을 터뜨렸지만 순자 할머니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결국은 자식이고 아무리 화가 나도 걱정이 앞서는.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존속살해 미수 및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미경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에 쪼들려서.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을 구해준 도윤이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3일 후 순자 할머니는 도윤이와 함께 경찰서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모든 조사가 끝났고 재훈과 미경은 정식으로 구속됐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아들이 감옥에 갔다는 슬픔과 동시에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그때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보니 기자였어요. 안녕하세요. KCS 시사 프로그램 추적 25시의 김 기자입니다. 이번 존속살해 미수 사건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방송국이라고요? 네, 이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요즘 고령화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거든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나 같은 일을 당하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할 테니까요. 며칠 뒤 뉴스에서 순자 할머니의 사연이 크게 보도됐어요. 72세 할머니를 죽이려 한 아들과 며느리 보험금 노린 존속살해 미수 등의 헤드라인이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평생 자식들만 위해 살아왔는데 그 자식들이 저를 없애려고 했어요. 처음엔 너무 슬프고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를요. 카메라가 옆에 앉은 도윤이에게 향했어요. 이 청년이 없었다면 전 지금 여기 앉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핏줄보다 진정한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시청자 게시판에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엄마도 혼자 사시는데 너무 무서워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저 청년 같은 사람이 진짜 천사네요. 할머니 너무 용감하세요. 존경합니다. 한편 감옥에서 이 소식을 접한 재훈은 면회실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게 됐어요. 엄마, 미안해. 순자 할머니는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살이 빠지고 초라해진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더 이상 예전 같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재훈아, 엄마는 이제 너희를 위해 살지 않을 거야.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렇게 됐구나 싶어.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을 내가 살아볼 거야.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경이한테 전해. 20년 동안 진짜 딸처럼 여겼는데 이제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됐다고. 면회를 마치고 나온 순자 할머니는 마음이 한결 후련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이가 할머니를 위해 저녁을 준비했어요. 임시로 도윤이 집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제가 요리는 잘 못하지만. 고마워, 도윤아. 정말 고마워. 순자 할머니는 소박한 밥상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음식이었거든요. 할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글쎄, 일단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려고 해. 도윤이 덕분에 목숨도 건졌고 사람도 제대로 보는 눈을 갖게 됐으니까. 그럼 저도 같이 이사 가도 될까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 것도 걱정되고 저도 가족 없이 혼자라 할머니 계시면 든든할 것 같아서요. 순자 할머니는 도윤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 내 새끼 같아. 고마워. 며칠 뒤 순자 할머니는 도윤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보금자리였어요.
할머니, 새 출발 축하해요. 도윤이가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허허, 이 나이에 새 출발이라니.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배신을 당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인연도 만났거든요. 도윤아, 정말 고맙다. 그리고 잘 부탁한다. 네, 할머니.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그 햇살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은 내가 지킬 거야. 더 이상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용기가 생겼어요. 곁에는 진짜 가족 같은 도윤이가 있었고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두 번째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